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세상에는 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지만 늘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듯 삶 속에서 풍족함을 누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애쓰고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통장 잔고는 늘 마른 우물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듣는 동안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침을 다르게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메신저 알림, 뉴스 속보, 주식 시세 이렇게 세상의 소란으로 하루를 여는 것이죠.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명상과 같은 간단한 루틴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처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하루를 출발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쓰는 습관을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단순히 절약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쓸 때마다 이 지출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 스스로 묻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식사,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이나 강의에는 기꺼이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충동이나 과시욕을 채우기 위한 소비에는 냉정하게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쌓여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 자체가 삶을 바꿔놓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합니다. 특히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는 배움이 곧 생존이며 동시에 불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넷째, 그들은 인간관계를 신중히 다룹니다. 돈은 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통해 기회가 오고 인맥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아무 관계나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주변 사람의 기운이 곧 나의 기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닙니다. 단순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자신이 가진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내게 들어온 작은 수입, 내 곁에 있는 가족,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불을 더욱 끌어옵니다. 이 모든 습관은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은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명상은 그 마음을 다잡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의 시작에 짧게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습관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그저 조용히 호흡을 정리하며 마음속에 새기면 됩니다. 돈은 노력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과 습관의 축적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내면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와의 대화가 긍정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족한 점만 바라보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고갈되고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잡을 힘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돈을 불러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합니다. 실패한 순간에도 괜찮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으니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첫째, 그들은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어떤 말이 내 삶을 지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점검합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는 말 대신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말로 바꿉니다. 이런 작은 언어 습관이 쌓이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둘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두려움 대신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혹시 잘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빛을 발할 수도 있겠지. 두려움과 가능성은 언제나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풍요로운 존재로 여깁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체면이나 허황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충분하다고 믿는 태도가 사람의 행동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언제나 움츠러들고 기회가 와도 겁을 내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이미 풍요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여유로운 태도로 상대를 대하고 기회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넷째, 이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이나 놓친 기회에 머무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줄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곧 부를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명상은 이 점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호흡 하나하나를 통해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죠. 다섯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둡니다. 닫힌 마음은 새로운 기회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반대로 열린 마음은 예상치 못한 기회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제안하는 작은 일거리,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열린 마음은 곧 삶의 풍요로 이어집니다. 결국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보다도 내면의 환경을 먼저 정돈합니다. 돈은 단순히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대화가 부정적이면 돈은 흘러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속 언어가 긍정적이고 안정적이면 돈은 마치 머무를 자리를 찾은 듯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나의 삶의 불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 짧은 선언이 단순한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행동이 바뀌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대화가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의 하루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을 하고 저녁에는 휴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습관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큰 격차를 만들어내며 부와 여유를 불러옵니다. 오늘은 그들의 생활 루틴과 구체적인 습관들을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침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급하게 움직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짧게라도 몸을 일으켜 호흡을 정리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 5분, 10분의 차이가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불필요한 분주함이 줄어들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가 재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떠오른 아이디어, 갑자기 생긴 기회들을 메모해 둡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지만 기록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특히 재정적인 아이디어나 지출 계획을 적어두는 습관은 돈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셋째, 그들은 소비를 의식적으로 점검합니다. 단순히 절약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루에 카드를 긁은 내역을 다시 살펴보고 꼭 필요했던 소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묻습니다. 작은 소비라도 의식적으로 확인하면 충동적인 지출이 줄어듭니다. 돈이 나가는 길을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마련하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몸을 돌보는 습관을 소중히 여깁니다. 건강은 부의 기초입니다. 아침에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질을 높입니다. 맑은 정신은 좋은 기회를 분별하는 눈을 키우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힘을 줍니다. 실제로 건강한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를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작은 루틴을 소중히 지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책을 조금씩 읽거나 하루에 감사한 일을 기록하거나 일정한 시간에 명상을 하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이 작은 루틴은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꾸준함은 곧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곧 기회를 불러옵니다. 여섯째, 그들은 휴식도 습관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쌓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절한 휴식이 곧 효율을 높이고 더 큰 기회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중 잠시 눈을 감고 호흡하는 것, 주말에 자연 속을 거니는 것, 혹은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 이런 작은 휴식이 삶을 균형 있게 하고 더 큰 힘을 불러옵니다.
일곱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킵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는 태도는 신뢰를 쌓고 신뢰는 결국 기회와 부로 돌아옵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돈이 스스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부를 형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루틴을 꾸준히 지켜내는 힘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 속에서 작은 루틴 하나를 세워보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바꾸고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돈은 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 관계, 그리고 대화를 통해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가 돈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행동이 얽히며 만들어지는 거대한 그물망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특별히 신중하게 다루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대화법을 만들어 갑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거나 판단하려 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결국 기회로 이어집니다. 둘째, 그들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경청을 선택합니다. 대화에서 중심이 되려는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신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내게 만듭니다. 상대가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말을 부드럽게 다룹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어조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상대를 존중하며 부드럽게 표현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말투 하나가 결국 관계를 이어주고 부를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넷째, 그들은 불평과 뒷담화를 피합니다. 순간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평을 늘어놓거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는 금세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고 긍정적인 주제를 선택합니다. 이런 대화는 상대에게 힘을 주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합니다. 다섯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회를 나누는 대화를 합니다. 이건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자리를 같이 하면 좋겠어와 같은 말은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동시에 자신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혼자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대화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반대로 기회를 함께 나누는 태도는 관계를 확장시키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를 끌어옵니다. 여섯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는 신호입니다. 작은 부분에서 존중을 느낀 사람은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더 큰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돈보다 값진 자산이며 결국 돈을 불러오는 힘으로 돌아옵니다. 일곱째,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화에서 침묵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끌어오는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생각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필요 없는 말로 공백을 채우지 않고 조용히 기다림으로써 상대가 스스로 깊은 이야기를 꺼내도록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관계를 깊게 합니다. 결국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진실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그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좋은 관계를 넘어 삶의 불을 불러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대화 속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에게 주는 말은 불평인가 아니면 희망인가? 내가 전하는 태도는 불안인가 아니면 안정인가?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그 차이가 바로 돈이 흘러드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며 허덕이고 또 누군가는 같은 하루 속에서 여유와 불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노력의 양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는 질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간을 돈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허비합니다. 몇천 원을 절약하려고 먼 길을 돌아가거나 불필요한 일을 붙잡고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시간이야말로 돈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압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는 시간을 쓰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돈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대신해줄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반복적인 일을 자동화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둘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정을 의도적으로 설계합니다. 무작정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합니다. 아침에 집중력이 높은 시간을 활용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오후에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배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우는 습관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성과와 기회를 불러옵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작은 시간의 틈새도 활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짜투리 시간을 무심코 흘려보내지만 그들은 몇 분의 시간도 소중히 씁니다. 이동 중에 오디오북을 듣거나 대기 시간에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습관이 그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지식과 기회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넷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피하고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 뭔가 효율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중력이 분산되고 결과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중요한 일에는 전적으로 몰입하고 끝까지 해내는 방식을 택합니다. 집중이야말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휴식을 시간 관리의 일부로 봅니다. 바쁘게만 움직인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히 쉬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더 창의적인 생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정 속에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반드시 배치합니다. 짧은 낮잠이나 산책,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하는 순간이 다시 큰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하는 방식을 단순화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일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구조화하고 단순한 체계로 정리합니다. 업무를 표준화하고 일정한 루틴으로 만들어 반복할 때 에너지를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방식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일곱째, 그들은 기록하고 되돌아보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는지, 어떤 일이 잘 되었고 무엇을 고칠 수 있는지를 적어둡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과정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시간을 점점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도록 시간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죠. 여덟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협력과 위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다른 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위임은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개인의 성과는 곡절로 커지고 그 결과 돈도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아홉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간을 씁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이익이 없어 보여도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될 활동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공부, 독서, 건강관리, 인간관계가 그 예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몇 년 뒤 그 시간은 반드시 더 큰 부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삶 전체를 정리하고 효율을 높이며 더 큰 기회를 불러옵니다. 결국 시간 관리란 단순히 일정을 잘 세우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디에 썼는가? 그 시간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가? 아니면 제자리에 묶어두었는가? 이 작은 질문이 반복되면 당신의 시간은 점점 더 가치 있게 쓰이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돈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조급할 때는 잘못된 투자에 뛰어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의 기분에 따라 행동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필요 없는 소비를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자포자기하며 무책임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분이 흔들려도 행동을 급하게 옮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행동합니다. 이 짧은 멈춤이 재정적인 실수를 막아주고 기회를 올바르게 붙잡게 만듭니다. 둘째,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또 다른 이는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풀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감정을 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루틴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쌓여 폭발하는 일이 줄어들고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키웁니다. 아침에 감사할 일을 떠올리거나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행동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주변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어 더 많은 기회를 끌어옵니다. 결국 돈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따라 흐르게 됩니다. 넷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감정을 돈과 분리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과 상황을 분리해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이 손실은 나의 가치와 무관하다. 단지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그들은 명상을 통해 감정을 다스립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명상은 스스로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불필요한 생각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에 머무르는 순간 불안은 잦아들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이런 안정된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은 언제나 더 현명합니다. 여섯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이런 섬세한 태도는 관계에서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곧 부의 통로가 됩니다. 결국 감정을 잘 다루는 능력은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부를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일곱째, 그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기회로 전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상황이 나를 성장시키려는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태도가 곧 부를 부르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둡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머물고 더 큰 부를 불러옵니다. 결국 감정 관리와 마음의 안정은 단순히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삶의 핵심 비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식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그 안정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 습관 중 하나입니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오히려 그 시점부터의 학습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를 불러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그 배움을 행동으로 옮기며 결국 지식을 자산으로 바꾸어냅니다.
오늘은 그들의 학습 습관과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유지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만 반복하며 새로운 것에 등을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방법은 더 나아질 수 없을까? 이런 호기심이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지고 그 배움은 결국 기회가 됩니다. 둘째, 그들은 독서를 생활 습관으로 만듭니다. 하루에 단 몇 쪽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은 사고의 깊이를 넓혀줍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책뿐 아니라 철학, 역사,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읽으며 시야를 넓힙니다. 돈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키웁니다. 이런 통찰이 결국 더 큰 부를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실패에서 배우는 태도를 가집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바꿉니다. 이렇게 실패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돈이 흘러들어오는 길을 넓혀줍니다. 넷째,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힘을 압니다. 책과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람과의 만남에서 얻는 지혜는 더 생생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겸손하게 배우고 또 자신보다 젊은 세대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배웁니다. 세대와 경험을 초월해 배우는 태도는 그들의 지식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합니다. 다섯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배운 것을 곧바로 실천합니다. 지식은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면 지식은 곧 자산이 됩니다. 돈을 끌어오는 사람들은 책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생활 속에서 시험해보고 강의에서 얻은 통찰을 일터에서 활용합니다. 이렇게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곧 삶의 도구가 됩니다. 여섯째, 그들은 배움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어두고 배운 내용을 노트나 파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지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체계가 되고 나중에는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자산이 됩니다. 기록은 배움의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쌓이면 더 큰 부의 기반이 됩니다. 일곱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배운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 많이 성장합니다.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내가 배운 이 방법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나눔은 신뢰를 쌓고 신뢰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또한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더 깊이 배우게 되고 지식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여덟째,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이미 잘 아는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낯선 분야에도 발을 내딛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더디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배운 지식은 기존의 경험과 연결되어 전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도전 정신이야말로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배움을 삶의 습관으로 고정시킵니다. 배움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루틴 속에 자리 잡습니다. 잠들기 전 10분 독서, 아침에 짧은 글쓰기,
대화 속에서 배우려는 태도.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식을 단순히 쌓아두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나누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지식은 곧 힘이고 그 힘은 부로 이어집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작은 한 줄이 내일의 부를 불러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체력이 강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들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환경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환경은 곧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삶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환경이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은 평온해지고 평온한 마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생활 공간을 단순히 꾸미는 차원을 넘어 부와 연결된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집과 일터를 정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방에 쓸데없는 물건이 쌓여 있으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상이 깔끔하고 주변이 정리되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도 정리됩니다. 정리된 공간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힘이 됩니다. 결국 그 집중력이 부를 만들어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그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과감히 비웁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쌓아둔 물건은 결국 짐이 되고 그 짐은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며 새로운 여유 공간을 만듭니다.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흐름을 새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풍요로운 에너지로 채웁니다. 작은 화분을 두거나 햇빛이 잘 드는 방향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 혹은 따뜻한 색감의 조명을 활용하는 것. 이런 세심한 선택이 삶의 분위기를 바꾸고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풍요로운 에너지는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오며 결국 부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그들은 소음 대신 고요를 선택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불필요한 소리가 늘 켜져 있는 공간은 마음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의도적으로 소음을 줄이고 고요한 환경에서 사색과 명상을 합니다. 고요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깊이가 다르고 그 생각이 결국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를 불러옵니다. 다섯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환경을 단순화합니다. 불필요한 장식이나 복잡한 배치는 줄이고 필요한 것만 남겨둡니다. 단순한 환경은 곧 단순한 사고를 이끌어내고 단순한 사고는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삶을 단순화하면 돈의 흐름도 단순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흘러옵니다. 여섯째, 그들은 생활 공간을 감사의 장소로 만듭니다. 집에 들어서며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리고 작은 성공을 기념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공간에 긍정적인 기억을 쌓아가면 그 공간은 곧 부의 에너지를 머금게 됩니다. 이곳은 나를 성장시키는 곳이라는 인식이 환경에 스며들면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행동은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일곱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선호합니다.
도심 속에서도 작은 화분을 두거나 주말에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마음은 재정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연과 연결된 생활 환경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불을 불러오는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8째, 그들은 환경을 목적에 맞게 설계합니다. 공부를 위한 공간, 휴식을 위한 공간, 일에 집중하는 공간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게 설계된 환경은 효율을 높이고 시간 낭비를 줄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집과 일터를 단순히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무대로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환경이 곧 습관을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공간에서는 게으른 습관이 자라고 정돈된 환경에서는 부지런하고 집중된 습관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을 다스리는 것을 곧 자신을 다스리는 일로 여깁니다. 환경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결국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을 잠시 둘러보십시오. 혹시 쓸데없이 쌓여있는 물건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정리해 보십시오. 책상 한쪽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곧 불을 다스리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를 내다봅니다.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야말로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안정적인 불을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그들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는 방식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립니다. 10년 후 나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내 삶의 중심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림처럼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명확한 비전은 행동의 나침반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둘째, 그들은 장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눕니다. 거대한 목표는 처음부터 이루기 어려워 보이지만 작은 단계를 거치면 충분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 원하는 자산을 만들고 싶다면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다시 그것을 월별, 주별로 나눕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계획은 목표를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줄 압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고정된 계획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인 방법은 상황에 맞게 바꿉니다. 이렇게 유연한 태도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불을 쌓게 만듭니다. 넷째,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기록하고 되새깁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목표는 쉽게 흐려집니다.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목표를 글로 쓰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며 자주 확인합니다. 기록된 목표는 마음속 다짐을 강화하고 무의식 속 행동까지 바꾸어 줍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믿음이 꾸준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5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목표를 자기 자신과 연결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목표나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목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의 가치와 연결된 목표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됩니다. 6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계획 속에 휴식과 균형을 포함합니다. 부를 쌓는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 가족, 인간관계가 무너진 채로 쌓은 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장기 계획 속에 반드시 균형을 반영합니다. 일정한 시간은 자신을 위해 쓰고 또 다른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7째, 그들은 장기 계획을 통해 두려움을 줄입니다. 장기적인 방향이 명확하면 일시적인 실패나 손실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정의 일부일 뿐 전체 여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결국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안정된 마음이 다시 부를 불러옵니다. 8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목표를 나눌 줄 압니다.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합니다. 목표를 이야기하는 순간 책임감이 생기고 주변에서 응원과 도움이 들어옵니다. 이런 과정이 장기적인 계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실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9째, 그들은 현재의 작은 선택이 장기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늘 점검합니다. 순간의 편안함이나 충동적인 소비가 장기 목표를 해치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목표를 향한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결과만 바라보면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길고 험한 여정에서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지는 기쁨,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이 그들의 삶을 지탱합니다. 결국 장기적인 계획은 단순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그리고 싶은가? 내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 답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표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고 그 나침반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옵니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습관이나 루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핵심은 바로 내면적 믿음과 삶의 철학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돕고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경쟁과 위협의 공간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상을 기회의 공간, 협력의 무대로 봅니다. 세상이 자신을 돕는다는 믿음은 마음을 열게 하고 열린 마음은 더 많은 사람과 기회를 끌어들이게 만듭니다. 둘째, 그들은 돈을 선한 에너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탐욕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돈을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누는 도구로 봅니다. 돈은 내가 세상에 준 가치가 돌아온 결과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부를 불러옵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공을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부를 한순간의 행운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과 올바른 태도의 축적이라고 믿습니다. 실패와 어려움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좌절하지 않고 배우며 나아갑니다. 과정 속의 의미를 찾는 태도가 결국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그들은 나눔이 곧 풍요를 만든다는 철학을 실천합니다. 가진 것을 움켜쥘수록 부족함을 느끼지만 나누는 순간 관계가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움이 다시 돈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기부, 가족과의 따뜻한 나눔, 지식을 나누는 행동까지. 이런 나눔이 곧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부를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다섯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 불행하다면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돈이 주는 외적인 풍요보다 마음이 주는 내적인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안정된 마음은 결국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여섯째, 그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한다는 태도를 지닙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이며 성장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곧 삶의 의미이고 이 성장이야말로 부를 불러오는 원동력이라고 여깁니다. 일곱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집니다. 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힘들지만 동시에 강력한 힘을 줍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삶의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된 사람에게 돈은 머물게 됩니다. 여덟째, 그들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줄 수 있는 가치를 다하는 것이 곧 최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미래는 저절로 열리고 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아홉째,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삶 전체를 하나의 배움으로 여깁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두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라는 철학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배우고 다시 나아갑니다. 이 긍정적인 철학이야말로 끊임없이 돈을 끌어오는 바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부와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실천합니다. 돈만 쫓으면 행복을 잃고 행복만 쫓으면 현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과 행복을 함께 추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부를 불러오고 부가 다시 행복을 지탱합니다. 이 선순환이 바로 진정한 부의 철학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내면적 믿음과 철학을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부분이라도 그들의 철학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세상은 나를 돕는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 믿음을 반복하는 순간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